대장동 항소포기 여파가 뭐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목소리 듣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위험에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의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휴가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어제 대검 과장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저 얘기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물러나겠다는 뜻 아닙니까? 뭐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굉장히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분이 오늘 어떤 언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식이나 되는 분이 수십 년 검사를 한 분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연루돼 있는 그런 사건의 항소를 이렇게 포기하면서 그것이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분이 계속 말이 달라집니다. 예. 처음에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입장문을 내가지고 내 권한을 가지고서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어제 출근길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 뒤로는 어쨌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처지 이걸 감안해서 결정했고 나도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와서는 이제 법무부가 항소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었다. 차관으로부터 세 가지 옵션을 받았는데 셋 다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실체냐. 이분이 말이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의 명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법무부의 어떻게 보면 월권 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 이 전체가 다 이게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어쨌든 그 최종 검찰 내부에 그 이 결재권자로서 이 항소를 취소할 때 어떤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법익에 관한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로부터의 어떤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의 경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렇게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끝내 가서 무슨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저런 식으로 뭉개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무책임한 그런 검사로 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중앙지검장이 하루 만에 사의 표명했고 노만석 대행도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물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 지금 심리적인 상태로는 아마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검난이라고 할 수준으로 지금 검사들이 각 직급별로 예.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장급, 지청장급, 그다음에 어제 보도인가는 또 대검 연구관들은 평검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검사들도 차장 검사라고 아까 그랬죠.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도 이 노만석 총장 대행에 가서 항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의 검찰 전체 조직을 이제 추스리고 이끌고 갈 만한 사실은 현실적인 리더십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이 검찰 조직이 이끌 만한 현실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불가피하게 사퇴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박원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퇴조차도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하고 상의를 해서 중앙지검장과 협의 끝에 이게 항소 취소를 하기로 했다라는 결론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설득을 하고 모든 것을 그 비난과 하사를 다 받아 안든가 네.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법무부나 용산의 관계를 고려하고 법무부의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야기,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차피 자기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따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확히 밝히고 당당하게 대들었거나 네.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항하지도 못했고 네. 결국은 수용해서 중앙지검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중앙지검장까지의 결재 라인에서는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다 하고 그 접수 창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대검에서 허락을 안 했던 바람에 그 항소 취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한 일이 분명히 있고 외압을 전달했거나 외압에 굴복해서 자기의 중앙지검장 부하에게 외압을 자기도 행사한 꼴이 됐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 사퇴로 이걸 뭉갤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말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차장검사도 마찬가지고 사퇴로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때가 늦었고 하려면 아까 제가 국무위원들 아까 비상계엄 때 직을 거는 모습이 없었다고 제가 참담하다고 생각했듯이 이번에도 노만석 권한대행과 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은 정말 직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왜 저렇게 명백한 대형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이 비난과 원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런 걸 책임지는 모습을 저는 왜 직을 걸고 못했느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 정도의 결계와 결단력이 없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지금 검찰로부터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행이 그랬다는 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이게 수사검사들뿐만 아니라 공판검사들 그리고 중앙지검에 해당 검찰청에 결재란에 있는 뭐 차장검사 내지는 검사장 전부 다 어쨌든 항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렸으면 본인이 검찰총장 대행이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런 이유로 이건 항소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처음부터 최초의 이 문제 이게 쟁점이 불거진 이후에 얘기부터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법무부의 누구로부터 어떤 의견을 참고했다는 거냐 이 얘기도 모호하게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가 지시가 아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 더 추가적인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차장검사로부터 뭐 3가지 선택지를 받았는데 다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였다. 뭐 이렇게 툭툭 얘기를 던져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가 마치 무슨 뭐 당시에 그 본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식의 토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노만석 이 총장 대행이 사표 던지고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때문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본인이 그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 밝히지 맥락에서 않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뭉갤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렇게 이제 법무부 차관이 이진수 차관인데 이진수 차관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고 기한이 8일이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라고 노만석 대행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큰일 났다라는 표현이 이게 많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3차례 얘기했다는 그 맥락과는 좀 사뭇 다른 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3차례 얘기한 게 큰일 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장관이 특정한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예, 예. 만약에 그걸 장관이 이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방식, 서면으로 수사 그렇죠. 지휘를 해야 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해라 이렇게 지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휘를 했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으면서 3차례에 걸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외압성 얘기일 수 있고 그 얘기를 누군가는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노만석 대행은 뭐 큰일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차관으로부터 무슨 3가지 옵션을 받았는데 전부 다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였다. 예. 법무부가 항소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노만석 대행의 얘기가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뭐가 실체인지 뭐가 예. 사실인지 본인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분명하게 밝혀야지 국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커져 있고 검찰 내부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국회에서 이게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어 있는데 예. 자기만 여기서 이 일이 이렇게 큰일 커질 줄 몰랐다. 뭐 인간 노만석으로 남고 싶다 이런다고 빠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 지극히 무책임한 거고 본인이 어쨌든 저렇게 그 뭐 수십 년을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마무리를 쳐야 되고 그 마무리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본인이 항소 포기를 했고 법무부로부터 예.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던 건지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라는 이 보도가 맞다면 차관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자기 얘기는 아니죠. 자기 위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큰일 났다는 건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자기가 네.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큰일 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차관이 주도했다면 당신 그러면 큰일 날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겠죠. 근데 큰일 났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지금 외부에서 생겨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진 일이라서 예. 이게 정말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좀 전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만석 그 권한대행도 저렇게 보도된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고 또 차관도 나중에 그것도 지금 거두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원석 의원이나 저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사의를 표명할지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놓고 중앙지검 내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벌어졌고 그 중앙지검 내에서 항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대검의 승인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꼬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대검 승인 과정 그리고 대검 총장 권한대행으로서 노만석 권한대행이 법무부 차관이나 정성호 법무장관과 어떤 식의 소통이 있었는지를 예. 소상하게 저는 시간대별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외압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권력이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총장 권한대행이 알아서 중앙지검장에게 명령을 내린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정청래 대표도 나옵니다만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네. 다른 의도이지만 이 장동혁 대표도 국정조사 하자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오랜만에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따질 게 있다고 국정조사 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자. 국정조사 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대로 외압이 있는 걸 밝혀내도록 노력을 하고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는 이게 또 마치 뭐 친윤 정치 검찰의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입증을 하든가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외압이 있거나 권력의 부당한 작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특검감입니다. 왜 특검이냐? 법무부 장관이 연루돼 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연루돼 있고 예. 중앙지검장이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특검해야죠. 결국 정치권으로 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 보통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민주당과 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대응은 제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커질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저는 굉장히 초보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검찰 내부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총장 없죠. 대행 휴가 갔죠. 서울지검장도 나가버렸어요. 그럼 검찰 그 수뇌부가 지휘 공백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뭐 18명의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또 일부 이제 대형 지청장들도 입장을 내고 이제 각급 어쨌든 검찰 단위에서 일종의 이제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지난 정권 시절에 윤석열 구속 취소나 김건희 일단 무혐의 결정했을 때 뭐 했냐. 그 네. 내부에서 누구 하나 목소리를 냈냐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과정도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지휘한 대검 그 차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다 본인들 책임 하에 항소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서 이건 항소해야 됩니다. 직을 걸고 항소를 했으면 그거 말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징계한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 뭐 인사 등등해서 자신들한테 미칠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부정적인 예. 그런 어떤 후과 이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제 권력 앞에서 이 바람보다 먼저 눕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또다시 보인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서 검찰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조직적인 항명을 한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국민들 보기에 이제 설득력이 없는 일이고 다만 과거에 검찰이 그렇게 지난 정권 시절에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까 예. 검찰은 앞으로 계속 이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봐주기를 예.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그리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요구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뭐 이 사태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수습이 제가 보기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특검, 뭐 그 청문회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그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 조사 TF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건 조금 다른 맥락이죠. 이거는 내란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어쨌든 대장동 일당이라는 경제 범죄에 그 관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이 빚어진 일을 가지고 검찰 내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걸 두고 이 내란에 동조했던 과거에 뭐 정치 검찰들, 친윤 검사들이 준동한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정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검찰 내부의 그런 저항에 자격이 별로 없는 건 맞지만 예. 그걸 또 내란 프레임으로 다 휘감아 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좀 무리다. 입 닫아라 얘기하는 것도 정당치 않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서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예.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서로 간에 증인 비토하지 말고 부를 수 있는 증인 다 불러가지고 차제에 물어보자? 네, 차제에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의구심이나 예. 그리고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더 나아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든 규명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게 같은 게 지금 추미애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두 분 다 법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상반된 얘기, 정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물론 진영에 따라서 달리 보겠지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관 정성호 현 장관의 이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항소 포기까지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두 전직 법무장관이 참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굉장히 저격을 하고 좀 있고 거칠어요. 네. 표현도. 뭐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센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응당한 또 대우를 또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항소 포기 사태를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항소 포기 마감이 있을 때 마감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캐치를 해서 바로 공론화시켜가지고 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걸 크게 키웠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지금 이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 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계속 저는 발언을 하고 사태를 계속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그야말로 융단 폭격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제 또 다시 맞저격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금 눈길을 끄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SNS로 저격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를 또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행정소송에서 이게 대법원 상고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포기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사실관계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동훈 전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지금 예. 추미애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장관의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1차적인 결론이 뭐 특검, 뭐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될지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